뒤처지는 수준이 아니라 잘 뒤에가 있어요. 완전 무식쟁이로. 네, 안녕하세요. 뉴트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댓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이과생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과탐을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합니다. 보통은 선행해야 될 시기를 다 놓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선행을 하라고 조장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윤리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또 나중에 취업이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냥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로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리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신 거면 화면을 계속 유지를 하시고, 아니면 본인의 감정이 북받쳐 오르거나 감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면 나가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볼게요. 여기서 보면 제가 왜 과탐 2과목, 사탐 1과목을 섞어서 하는 게 굉장히 멍청한 행동이다 라고 했는데, 이분께서 좌표값까지 찍어주시면서 5분 39초에 그게 왜 멍청한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해당 영상에서 보면 충분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또 설명을 한번 더 드릴 거고요. 해당 질문해 주신 분 상당히 개인적으로 고맙고요. 이런 질문을 수차례 수도 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요 분이 또 연달아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요 내용이 좋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여기 이분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요거 제가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부량하고 수능 때 과목이 바뀌지 않을 확신을 한다면 과탐 2개 과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고, 상위권만 왜 2과목 하라고 하시냐 라면서 중하위권은 왜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봤어요.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제가 이걸 못하게 하면 화를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방금 질문한 친구도 답변을 할 때 보면은 왜 멍청한 행동인지 이게 아니라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점점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부량 그리고 수능 때 바뀌지 않을 걸 확신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선은 우리가 확신할 정도의 예측을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누적돼 있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수치화가 돼 있어야 돼요. 거의 그러니까 고정관념 수준으로, 고정관념이 이제 국어적으로 굉장히 나쁜 건데 고정관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통계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누구는 누구 이렇게 한 애들은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비교하자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보통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제가 주변에 들어봤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뭐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 대답할 때 그렇게 안 되는 게 대다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대다수라는 건 그런 표본 케이스를 많이 봤다는 얘기죠. 우선 공부량은 무조건 늘어나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과생 같은 경우는 문과생보다 공부량은 2.5배에서 2배 정도 늘어납니다. 문과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탐 난이도가 꽤나 올라가기 때문에 공부량이 늘어나야 되고요. 수학도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공부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라서 공부량을 늘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내가 노력을 조금 가하고 결과를 좋게 나와야 그게 좀 더 가성비 나오는 삶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삶에서 그런 식의 가성비는 없어요. 돈을 적게 들이고 좋은 효과를 얻는 거, 사실상 그런 게 가성비긴 한데 보통 돈 많이 내면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2배 좋은 효과를 위해서 3배나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되는 게 경제학적 원리고요.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가성비는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적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공부를 적게 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더 늘릴 생각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늘릴 자신이 없을 때 가성비를 따지게 됩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부를 적게 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 범위를 더 확장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하는 걸 찾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능 때 바뀌지 않은 걸 확신한다는 건 뭐냐면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마디로. 바꿀 수도 없고 바꾼다고 해도 또 우왕좌왕할 거고, 대다수가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확신을 한다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확신이 과연 논리적 그리고 통계적 그리고 경험적 이런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둔다면 확신이 맞지만 만약에 그게 자신의 느낌이나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 뭐 예를 들어서 남자의 평균 키, 한국 남자의 평균 키는 172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통계학자를 들고 와서 막 설명하고 있는데 아닌데요? 저희 옆집에 최홍만 씨 사는데 그래서 옆집 최홍만 씨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외적인 걸 얘기하는 빡통가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화면 끄고 나가세요. 그러면 논리적인 얘기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예외적인 걸 자꾸 끌고 와서 방어를 치려고 합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그런 걸로 입증하려고 하는데요. 확률이라고 하는 건, 통계라고 하는 건 평균치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은 평균치에서 벗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지만 과탐 2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보통은 아예 쉬운 과목부터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과목 중에 자신이 느꼈을 때 뭐 선행도 거의 안 해요. 이 과목이 중요하다더라 그래서 뭐 화생을 많이 선택합니다. 아니면 생지 들어가거나 아니면 암기 과목 싫어하는 애들은 그냥 물화를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이 과목 중에 안타깝지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안 맞는 과목들이 있어요. 물리가 어려워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물리가 오히려 잘 맞는 친구가 있고 화학이 아예 안 맞는 친구도 존재하고 생명이 안 맞는 친구도 존재하고 지구과학이 안 맞는 친구도 존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예측하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 경험상 그걸 개인적으로 아이를 보고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예측하는 방법이 없다고요. 시켜보니까 본인이 맞다 안 맞다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중위권, 중하위권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대부분 중위권은 3등급을 얘기하겠죠. 3등급 이하.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선행이 부족하거나 해봐도 한두 번 해봤거나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선택해놓고 공부를 갈아 넣는 방법이 가장 최적이라는 거죠. 그 중에 맞는 과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또 그러면 공부량이 많아지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량은 많아지면 좋아요. 뭐 원래는 인문학적인 부분에 이렇게 과학적인 걸 갈아 넣으면 안 돼요. 갈아 넣으면 안 되는데 예시를 좀 들어주면은 우리가 어쨌든간 이제 취업 라인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이과생 애들은 전공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꼰대라고 불리는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부모님, 뭐 할아버님 이런 세대에서 보면 좋은 데 나오면 최고더라 막 이런 분위기로 가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좋은 데 나오면 좋죠. 좋은 데 나오는데 좋은 학과를 나와야 좀 더 좋습니다. 문과 애들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교 나와야 돼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사실이고 복수 전공까지 해야 되는데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학과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전기, 화학, 기계 쪽이 많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애초부터 이제 안 하려고요. 뭐 생명지구과학 해가지고 나 점수 맞춰서 좋은 대학교 가야지 라고 해서 꿈은 또 생명과학인데 화학을 안 해서 과에서 이제 망가진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비비재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해주면 진화론에서 보면 자연 선택된다 그래요. 그리고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자생존이 뭐죠? 그렇죠. 적합한 자만 생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생존한 사람이 강했느냐라고 보면 공룡도 멸종했잖아요. 강하다고 무조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인자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취업 라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자들이 이공계적 인자들을 많이 요구를 하니까 이공계적 지식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 물리, 화학, 생물을 잘하는지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할 줄 아니 모르니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생지를 선택한 애들은 물리화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공학 계열로 가면 적응 자체가 안 됩니다. 대학교 공부가 그거보다 더 어려우니까. 또 그때 가서 다 되게 돼 있어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너네들 인터넷에 대학교 이공계 자퇴율 한번 쳐보면요. 수시로 입학한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특정 과목만 해가지고 입학한 애들 중에 이수 과목에서 화학이나 물리가 없는 경우 해당 학과에서 자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재수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근거 없이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상위권 애들은 선행도 좀 많이 돼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뭐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공부량도 충분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권 애들은 보통 세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꽤 많아가지고 말 안 해도 알고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제가 따로 뭐 두 과목을 했다면 입시 전략적으로 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굳이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물리나 화학을 꼭 끼고 있어요. 한 과목은. 근데 중하위권 친구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생명지구과학 아니면 화생이 좋다더라. 화생으로 많이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가서 하고 사탐한 과목 딱 넣어놔요. 뭐 자기가 법과 정치가 좋아서 법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2학년 때 이제 그걸 버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걸 왜 이렇게 선택했니? 그러니까 3학년 때 사탐을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학년 때 사탐을 선택을 하면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는 힘들어서 왜 진로 선택 과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서 자기는 3학년 때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랬다. 그게 아니라 어차피 3학년 때 해도 그때 내신은 이미 판가름이 다 나요. 자기가 수시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2학년 때 다 판가름이 납니다. 국영수하고 과탐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요. 3학년 때 그 사탐을 하나 2학년 때 사탐을 하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이게 핵심은 뭐냐면 과탐 3과목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있으면서 선생님 그럼 4과목 하면 더 좋겠네요 라고 하는데 이건 좀 오바예요. 공부량이 너네들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아가지고 4과목은 오바고 3과목을 선택을 해놓으면 그 중에 진짜 못하는 과목, 조금 못하는 과목, 덜 못하는 과목 정도가 생깁니다. 그 중에 진짜 못하는 과목을 버리고 나머지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중에 선택 권한을 갖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근거를 잡는 거예요. 근거를.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친구가 8학군 일반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28명 중 이과가 25명이래요. 굉장히 적죠. 네. 네, 25명인데 과탐을 이제 3개를 선택한다. 과반수가 물화생을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분 제가 또 댓글 읽기를 좀 해드리면 이분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좀 제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어머님들이 구구절절 이렇게 막 보낼 때가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영상 보게 되어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 영상을 몇 시간 들여 정주행하였습니다. 가끔 어머니들이 이렇게 정주행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목동에서 내신 받기 어렵다는 일반고 1학년 여학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학교든 내신 받기는 어렵습니다. 수도권 내부에서. 근데 강남권도 어렵고 목동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이과 지망이고 이번 1학기 기말 끝나고 2점대 초반 나왔습니다. 잘했네요. 선생님 영상을 보니 요즘 아이 행동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겹치는 것 같아 많이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남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동은 뭐 선생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목동은 흔히 말하는 앞단지 뒷단지 나뉘어 말하는데 앞단지가 생활 수준도 높고 교육 수준도 높고 대치동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도 교육 쪽에 꽤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요. 교육이라는 게 안타깝게도 자 제가 이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윤리를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윤리적인 사람 뭐 이런 저는 착한 척 하려고 이 유튜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시에서 좌절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입시의 좌절을 적게끔 하기 위해서 정보를 드리는 거고 그런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입시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자 보세요. 앞단지 뒷단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아파트와 주거의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이 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른들의 사정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면 최소 이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럼 대출이 안 나오면 이제 예를 들어서 거의 한 10억이 다 현금으로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근데 뭐 9억 이하다라고 하면 5억까지 또는 4억 5천까지 대출이 돼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의 양이 다르다라는 거는 뭐냐면 경제력이 차이가 좀 있게 된다라는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의 어떤 아파트 가격 그리고 입지 위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경제력이 좀 다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을 구해서 이제 선생님도 이제 배운 걸 자기가 열심히 배운 걸 이제 서비스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이한테 가르쳐 주거나 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할 때도 비용을 좀 충분하게 지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뒤쪽에 뭐 앞단지 뒷단지 나뉘면 이제 앞단지 애들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교육 수준이 좀 더 높아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보면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고 그리고 저희 아이는 여기서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뒷단지 중학교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했다는 거는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중학교 때 전교 1등 몇 등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예, 의미는 없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던 친구인데 중학교 때 잘했다는 게 이제 그게 고등학교 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형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선행을 많이 하지도 않고 성실과 노력으로 받은 성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력하고 성실하면 이제 패턴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 성적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공부부터는 이과 공부는 특히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그렇게 노력과 성실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어떤 고난이도의 부분이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게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그런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생님, 그런데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중학교와 고1 1학기 솔직히 아주 어렵지 않은 이 성실과 노력으로 약간의 머리로 가능했다는 것도 저도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현실을 지금 직시를 하고 있는 거야. 이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이분이 지금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간 후 앞단지 친구들을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학고 영재고 준비. 이제 외고랑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외고는 영어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과학고 영재고 준비를 한 애들 같은 경우는 과학선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행을 수박 겉핥기라도 핥아본 애들과 안 핥아본 애들이 굉장히 차이 나요. 근데 그 선행한 이야기를 듣더니 결국 자기는 안 될 것 같다고 주눅이 들어서 왔대요. 자, 이게 왜냐면 현실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두세 번 이상을 돌았어. 근데 자기 안 될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이렇게 주눅 들 필요는 없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예, 이거는 하면 돼요. 이게 왜냐면 그렇게 돌면은 낫긴 한데 제가 말했잖아요. 100% 확률로 그것들이 막 버프 효과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나아져요. 그리고 개개별로 맞는 과목도 다르고 또 개개별로 애들 학습하는 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또 이 두뇌 상황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막 미리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제 유튜브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부모님 굉장히 일찍 이제 잃어버리고 한쪽 눈도 안 보이고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면 뒤에서 한 첫 번째, 두 번째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 조금은 했죠. 조금은 했는데 그런 게 내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정하고 안 한 것만큼 몇 배 갈아 넣으면 돼요. 성실과 노력이 있는 친구잖아. 그러니까 갈아 넣으면 되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데 자기는 성실과 노력도 없다. 그러니까 성실과 노력 찾아오세요. 이렇게 찾아오셔야 돼. 그것조차도 없으면 뒤처지는 수준이 아니라 저 뒤에가 있어요. 완전 무식쟁이로. 예, 이 친구는 그래도 이 어머니가 말하는 이 친구는 성실과 노력이 바탕이 돼 있으니까 자신감만 회복하면은 따라잡아요. 이게 과탐 과목이라는 게 잘 맞으면요, 이게 버프 효과가 엄청나요. 지금 늦게 배워도. 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는 원래 아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편이라,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좀 항상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아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게 과연 아이의 선택권을 늘리는 거에 도움은 되긴 하지만 과연 아이한테 이로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한다는 결과가 뭐냐면, 아이는 보통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근거가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친구 지금 성적이 여지껏 유지된 거는 아이의 타고난 머리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노력과 그 다음에 승부욕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그런 승부욕이 있는 애가 비교 대상을 있잖아요. 비교 대상을 사전에 좀 봤다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좀 봤다면 더 많은 뭔가를 쌓아놨겠죠. 지금 이건 아이 혼자 여지껏 자기 뜻대로 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실에 부딪힌 거야. 뭔가 속으로 원망스럽겠지. 이해가요? 근데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애가 할 때 되면 하겠죠. 제가 그 얘기도 했죠.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은 기본은 최소한 시켜야 되고, 하려고 하는 애는 그때가 기회예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조금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좀 이게 버틸 수 있다면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투자를 하세요. 네, 미리 배워놓는 것도 다 투자입니다. 그래서 학원 그만두고 그 독서실 끊어줬는데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학원 그만두고 독서실 끊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제가 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경쟁 상대들을 자꾸 보게 돼. 근데 너무나 넘사의 느낌을 받아요. 넘사벽이야. 그러다 보니까 좌절감을 자꾸 느껴. 그럼 얘가 학원이라는 그런 어떤 비교 대상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가려고 할까요? 혼자 해보려고 해요. 제아 고수처럼 나 혼자 이야 한 다음에 짜잔하고 나타나려고 하는데, 그 기회 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코로나 요때 그 호흡기 질환 요것 때문에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애들이 집에만 있었어요. 작년에는 한 해 동안. 어떤 애들은 뭐 줌이라도 어떻게든 듣고 막 수업도 다니고 학원도 다녔던 애들과 그냥 집에 처박혀 있었던 애들의 차이가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애들이 자기네들이 세상이 멈춰있는 줄 안 거야.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 흐름을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학습 격차는 항상 통계적으로 언제 생기냐면 방학 때 생겨요. 애들이 학교에서 못 볼 때. 웃기죠. 예, 그러니까 그 학습 격차가 생기는 그 방학이 굉장히 길었던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독서실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비교 대상들을 잘 못 보게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는 행동이라고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독서실 끊어줬다. 오히려 학원을 더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아이는 의대나 약대 쪽 본인이 원치 않고 자연과학 계열에 진학을 하고 싶어하며 저도 존중합니다. 근데 의대나 약대도 저희 제자분들 중에 이제 본인의 능력으로 갔긴 했는데 꼭 저한테 배워서 간 건 아니고 근데 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부량이 달라요. 예, 공부량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은둔형으로 가려고 하면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물론 아이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이제 관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자기는 지구과학이 좋아하지만 지구과학을 하면 답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사실상은 이제 내신 따기용인 경우가 많아요. 지구과학은 포기했다고 하더니 이번 여름방학에는 과탐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과학 빼고 나머지 공부하면 되죠. 왜 우왕좌왕하는지 아세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걸 독서실을 해요. 왜? 그래서 제가 물리나 화학 중에 일단 뭐라도 들어보라고. 예, 이건 맞아요. 뭐라도 들어봐라. 인강이나 들어봐라. 잘하셨고요. 근데 나중에 그 과목을 선택 안 하면 너무 시간 낭비. 이거 또 가성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여지껏 넣었던 중학교 때까지 넣었던 노력이 그게 자기의 한계치로 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그 안에다 이제 그릇은 똑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더 많은 어떤 물건을 넣어야 되니까 그릇은 늘릴 생각을 안 하고 이것 빼고 저거 넣고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거야. 시간 낭비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 인자를 갖고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 할 줄 아느냐 모르냐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나중에 제가 제 유튜브에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제가 지금 뭐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있는데 안 쓰는 것과 없는데 못 쓰는 건 정말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애초부터 시간 낭비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화학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별도의 문제예요. 좋아하는데 잘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물리가 더 어려워서 물리를 미리 공부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아무튼 오히려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우왕좌왕하면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아직 고인이니 그냥 놔둬도 될까요? 아니죠. 놔두면 안 되죠. 얘는 지금 혼자 공부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결정도 못하고 그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떻게만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고민을 그렇게 시간을 길게 가냐면 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집어넣어서 강제로라도 가는 게 맞아요. 아이들 하고 싶다는 걸로 하는 거 좋은데 그 사람이 그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기 싫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행동을 하세요.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뭐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을 하면 그걸 말로 하고요. 말을 했으면 행동을 해요. 근데 얘는 지금 생각만 하고 말로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생각과 말만 하지 행동을 안 하잖아요. 왜? 하기 싫거든. 해야 되는 건 알지만 하기 싫으니까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 고민에 답은 없어요. 세 과목을 해야 되는데 한 과목 버린다고 했으면 세 과목 하면 돼요. 어떤 식으로든 동시에 진행하면 돼요. 근데 그걸 인강으로 본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자기가 주체적으로 중학교 공부 여기다 빗대면 안 돼요. 고등학교 공부 끌고 나갈 능력이 별로 안 되는 친구. 뭐 통합과학 얘기하는데 통합과학하고 물화생지하고 같다고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그 근거 한번 대보실래요? 전혀 달라요. 나중에 이 친구 그래서 2학년 때 내신이 좀 안 나오면 어머니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정시 파이터 얘기가 나옵니다. 모의고사가 좀 더 잘 나오거든요. 근데 2학년 과탐 모의고사랑 3학년 과탐 모의고사랑 정말 그냥 달라요. 애초부터요. 예.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설명회 다니거나 하지 않고 설명회 다니시는 거 그닥 의미는 없어요. 학원을 보내시는 게 맞죠. 너무 애를 방치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애구 너무 긴 푸념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우리는 1등병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1등이 아니면 다 죽어 이런 병에 빠져 있거든요. 이전에 문과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문과 친구들은 아직도 1등병에 빠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는 1등 안 하면은 답이 없어요. 안타깝게 취업을 잘 못하니까. 문과 과목 자체가 이렇게 또렷하거나 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탑 티어를 찍어야 돼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그래서 문과 되게 빡세요. 그게. 근데 이과생 애들은 제가 항상 말하는데 1등 아니면 죽어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등 아니면 안 해 애들이. 안 하고 자꾸 숨고 혼자 해볼게요. 학원 다녀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과탐에서 나와요. 과탐은요. 여러분 수학, 국어, 영어 시간 투자한 것보다 여러분이 과탐에 시간을 굉장히 적게 투자했는데 대학교 가고 싶은 과들을 한번 볼래요? 다 과탐에 관련된 과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가 적었던 거야. 그러니까 과거 영재고 준비했던 애들 시간 투자를 보면 이렇게 되면서 자기는 그 시간 투자를 하기가 싫어지는 거지. 시간 투자를 하면 돼요.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나중에 과탐 3과목 중에 2과목 아니 3과목 다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진학해서 너네들은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알맞는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걱정만 하고 계시지 말고요.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서 실패하는 것과 실패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비교해보고 그 중에 다시 끄집어내서 살릴 것들을 걱정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너무 두려움이 많아서, 특히나 여성 친구들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좀 많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도 저는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계속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력이나 이렇게 본인의 공부 습관이라도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고요. 절대 못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해서 안 하고 비교 대상이 되기 싫어서 비교되거나 경쟁하는 걸 물러나서 있게 되면 안타깝지만 그때는 더 창피해집니다. 아니요. 그때는 더 많은 좌절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간이 있어요. 충분히 더 할 수 있으니까요. 파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냐고 참 힘들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렇게 막 확신이 들 때는 그 확신에 근거가 있는지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 겁먹고 중단해야 되겠다, 이거에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과목이 또는 그 공부가 가장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니까 또는 두려우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더라고요. 이해가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생존, 그러니까 살아남아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구상해서 창업을 하든 어쨌든 간 열심히 공부한 것들이 그때 빛을 볼 겁니다. 이해 가셨죠?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